안녕하십니까. 박인종 회사입니다. 한사겸 대표이고요. 오늘은 새해니까 새로 개정된 세법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만 간단히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아니면 민감한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세법들이 기존에 하도 많이 개정이 되고 또 많은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많이 완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고칠 게 많지도 않고 이때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빨리 도약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촉진책 뭐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찔끔찔끔 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이제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효과를 많이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몇 가지 한번 봅시다. 첫째, 2019년 개정세법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의 원천세율이 원래 14%인데 14%. 근데 이 개인 간의 비영업대금, 즉 그 금융회사를 표방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세율이 25%였어요. 높았습니다. 이걸 14% 인하했다. 이것은 이제 어차피 종합소득세에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지니까 뭐 괜히 높여봐서 나중에 합산되는 건 똑같아지는데 욕만 먹을 필요 없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요. 쓸데없는 규제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고, 대주주의 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차액이 3억원 초과에부터는 기존의 세율이 20%였었는데 25% 인상했다. 이것은 이제 대주주, 특히 이제 상장법인이나 이런 법인 대주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사실 낮은 세율 이 정도보다는 이 정도가 돼야 적당하다.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. 근데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때는 세액공제를 50% 상향이 있어야 한다. 한 주택밖에 없는데 그걸 또 하나 팔았는데 이제 9억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내잖아요. 그죠? 그 이전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이거를 한 주택밖에 없는데 세액공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해서 빨리 파는 걸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성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할 때 필요 경비율을 과거에 70%에서 6% 내렸습니다. 내렸다는 얘기는 강화시켰다는 얘기고 미등록자는 50%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법인세법도 이제 고칠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지정기부금만 사회적 지정기부 한도를 10%에서 20% 상향 조정했다. 그만큼 이제 많이 한도를 올렸다는 얘기는 혜택을 줬다는 얘기죠. 특히 사회적 지정기부니까 중간연합도 이제 영세 중소기업 보니까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반을 내거나 가격서 안 내는데 이런 불편을 주지 않고 영세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결산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의무로 없애버렸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쓸데없는 규제를 피했다. 이런 얘기죠. 부가세법에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면세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이제 기존 4% 즉 산안을 이제 104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6% 인상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이제 면세농산물에 부가세 과세되는 원재료가 60% 정도 값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6%로 인상을 해줬다. 매입세 공제를 그만큼 세게 나아졌다는 얘기죠.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세 공제를 원래 이제 연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숙박업은 2%, 기타 2% 이거에 대한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작다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도가 올라갔다는 것도 그거에 도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제 세부담 상한선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300%였었는데 이제 200% 하향 조정했다. 즉 세부담 상한을 낮춰가지고 종합부동산에서 갑자기 높아지는 폭탄 세금을 좀 많이 완화시켜줬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특례 제한법에서도 몇 가지 혜택되는 게 있는데 설비투자 세액공제 같은 율을 기존에 한 3%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5%에 10%로 올렸습니다. 중견기업은 5%고 중소기업은 10%다. 그래서 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뭐 안전에 대한 설비투자, 환경보전, 또 근로자 복지, R&D, 에너지 전략, 또 생산성 향상, 직장 내 어린이집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서 특히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
세액공제를 5% 10% 올렸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돈의 10%를 그냥 줄여준다는 거니까 90%밖에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. 청년 고용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청년 친화기업, 청년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을 정기적으로 고용할 때 세액공제를 100만 원 더 추가했어요. 기존에도 있었는데 여기다 100만 원 더 추가해 준 것이죠.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거 다시 우리나라를 유턴하는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기간, 즉 세액 감면은 5년 동안은 법인세 100% 감면, 또 2년 동안 50% 감면해 주는 것을 연장했습니다. 왜냐면 이 유턴을 시켜야 되는데 국내에 뭔가 기업 환경이 자꾸 안 좋으니까 안 올라오고 그래고 이제 중국에서 갔던 회사들이 이제 중국이 하도 난리치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와봐라 뭐 이렇게 해서 감면기를 연장했으니까 한번 와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거 정도 가지고는 잘 안 오고 또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가끔 유턴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. 위기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5% 10% 중소기업은 10% 정도 빼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위기지역 투자니까 날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런 데도 과감하게 가라 그런 얘기고 통신을 좀 더 우리나라가 빠르지만 좀 더 복구하기 위해서 특히 5G 통신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할 때 세공제를 이제 3%를 신설했습니다. 이것도 3%를 깎아주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거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죠. 이와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세공제 신설되는 것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이제 있는데 이 세법이 그동안 뭐 굉장히 30년 동안 개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사실 개정에서 뭐 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완화돼 있고 뭐 이때면 상호세율하고 법인세율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현 정부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해서 기업들이 아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손을 댔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세균 대표 황인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